자, 테마 5번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자,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인데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시기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면 보상계획, 재원조달을 포함해서 세부적인 시설의 설치 시기를 언제 할 거냐 시기를 결정하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먼저 수립자, 미리 말하지만 안중요입니다. 안중요. 도시관리계 입안자가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 입안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지, 시장군수가 입안해야 한다. 시설이니까 국장, 회장은 없어요. 국장,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다. 걔들이 작성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수립기가 결정고시 2년 내 수립을 하고 결정고시 2년 내 수립을 안 하더라도 도시계획 시설이 실효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옛날 시험 문제요. 기간 내 수립을 안 하면 시설 결정이 실효되냐? 절대 실효 안 됩니다. 왜 단계별인가? 1단계, 2단계 나누니까 단계별입니다. 나누는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이내 시행은 1단계, 3년 후 시행은 2단계. 매년 2단계를 검토해서 3년 이내에 시행할 시설을 1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계별 집행 수립할 때는 미리 관계부처장과 협의해서 수립합니다. 미리 협의하고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고는 오직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시장, 군수만 하니까 국장, 도지사 않고 시장, 군수만 공고하니까 공고히 하지 관보히 하지는 않습니다. 주의해가지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는 이것도 하나의 행정계획이지만 기초조사 없습니다. 의견정치 없어요. 심의도 없어요. 승인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 있습니까? 협의해서 수립하고 공고한다. 딱 세 개요. 협의해서 수립하고 공고한다. 문제가 나왔을 때 기초조사 할 수 있다, 하이한다, 속지 말라고 없습니다. 의견정치가 공청이냐 공람이냐 그런 거 없어요. 오직 협의해서 수립하고 공고한다. 딱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그겁니다. 결정고시 2년 내 한다. 안 해도 실효 안 된다. 그게 포인트고. 두 번째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인데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는 평소에 했듯이 서울에 있는 공원은 누가 만들어요? 서울시장이. 서울의 도로 서울시장이. 서울의 전기 한전이. 통신은 한국통신이. 왜 전기는 한전이 한대요? 법에서 한전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시설사업 시행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에 정해진 자가 있으면 그 장 하고 이 법이나 다른 법에 규정이 없으면 그때는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가 설치하여야 한답니다. 설치해야 한다. 근데 도리생의 도시에 걸치면 그때는 시장, 군수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하는 거예요. 공동시행 안 돼요. 시행자를 정한다. 시행자 정한다. 협의가 안 되면 그 두리생의 도시가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정해주고 두리생 시대를 걸치면 국장이 정해줍니다. 거기까지가 원칙입니다. 원칙. 예외 국장, 도지사, 비행정청은 할 수 있다는데 자, 행정청이 어디가 행정청이요? 국가지자체만 행정청이요. 토지도공사 행정청 아니요. 비행입니다. 비행. 그러니까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가 비행인데 비행정청이 시설 사업을 하려면 국장, 시도, 시정군수가 별도로 시행자라고 지정하고 고시해 줘야 돼요. 비행정청이 시설 사업 하려면 국장, 시도, 시정군수가 별도 시행자 지정 고시해야 됩니다. 근데 이 비행정청 안에는 민간이 있고 공공이 있어요. 민간이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민간이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수용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받아야 됩니다. 민간 시행자는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야 별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용권 남용 방지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 처분이 위법 부당하면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입니다. 행정심판법은 직근 상급 관청인데 우리 시험은 행정청 물어보지도 않아요. 비행정청.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비행정청인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행정심판 제기하냐? 그러면 시행자를 지정한 자. 그것만 딱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드는 사업계획서.
자, 실시계획 시행자가 만드는데 그 가로 안에 지문 잘 나와요. 필요하면 둘 이상 분할 시행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만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답으로 잘 나오니까 분할 시행할 수 있고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만들 수 있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들어가지고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국장, 시도, 대도시한테 인가 신청하면 인가 신청받은 국장, 시도, 대도시는 바로 인가하지 않고 14일상 열람해서 의견 듣고 인가를 합니다. 인가할 때 인가고시 1번 잘 잡아야 돼요.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이 인가, 그 밖에 시행자는 시도, 대도시의 인가 받습니다.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 인가 받고 그 밖에 시행자는 시도, 대도시의 인가 받고 인가할 때 조건부 인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 그래야 돼요. 무슨 조건 따지지 말아요. 그냥 조건부 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행보증금에서 보증 그러면 부도 민간이니까 보증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부도 때문에 누가 부도나요? 민간이. 그러니까 부도 안 나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예치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굴비, 발차기, 굴차, 비탈면 적용, 발파, 차량 통행, 기반 설치 해가지고 굴비, 발차기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많다요. 의제되는 사항이 많다. 왜요?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위반시 조치인데 상식입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안 받고 했다. 인가된가 다르겠다. 원상회부 명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 대집행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 보호조치입니다. 시행자 보호조치 첫 번째 토지 등의 수용사항인데 기업 나와도 답 안 돼요. 이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수용사업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업이 공익사업이니까 시행하다 필요하면 수용사업할 수 있다. 절대 함정 같습니다. 니은이 함정입니다. 특히 필요하면 인접한이죠. 인접한 토지 건축물은 일시 사용이지 뭐는 아니다. 수용은 아니다. 인접한은 일시 사용이지 수용이 아닙니다. 2번 토지 수용사항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을 찾아가세요. 무슨입니까? 공치법 준용한다. 그러면서 3번의 기억 중요합니다. 공치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자 우리나라에서 건축하려면 뭐 받으라고? 건축허가. 수용하려면 뭐 받으라고? 수용허가. 수용허가 쓸 때는 뭐라 쓴다? 사업인정고시. 우리나라에서 수용하려면 예외 없이 공치법 가가지고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수용이 일단 일반법이 공치법이니까 공치법은 수용하고 싶으면 사업인정고시를 받으라. 근데 국토계획법은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공치법이란 특별법이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으면 이 법을 따르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실시계획에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 있는 걸로 본다. 그러니까 굳이 또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고시 본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은 세부 목록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그러면 도정법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인정으로 본다. 그 연결해야 돼. 연결. 그게 시험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실시계획 고시 왜 줄 거느냐. 이 말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실시계획 고시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바뀌니까 실시계획의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그리고 재결 신청 기간은 보상금 결정 신청 기간이 공치법은 1년이지만 우리가 배우는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정법, 주택법은 전부 다 사업시행 기간 내 재결 신청은 공치법에 대한 특례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인토지 출입에 관한 사인데 타인토지 출입의 주체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각종 계획 만들다 필요하면 들어가고 시설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들어가고 타인토지에 출입할 수도 있고 들어가서 잠시 쓸 수도 있고 장애물 제거 변경할 수도 있는데 누가 이건 중요하지 않고 2번부터 타인토지 출입 그러면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세 개 정리 딱 돼야 돼요. 답 나오는 거. 타인토지 출입 그러면 허가받는다. 행정처임은 그냥 간다. 둘 다 7일 전까지 통지 알려는 준다. 야간 출입은 점유자 승낙이다. 포인트 딱 세 개요. 타인토지 출입할 때 허가받는다. 행정처임은 안 받고 그냥 간다. 두 번째 7일 전 통지한다.
세 번째, 야간 출입은 점유자 승낙이다. 소유자, 점유자 그러니까 점유자. 두 번째,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 얘도 포인트 3개입니다.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은 소유자 점유자 관리는 동의받습니다. 네 땅 좀 쓸게. 동의받는다. 동의. 근데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어디인지 몰라. 동의받기 곤란하면 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땅을 관할하는 지자체에게 동의 못 받았다. 통지하고 비행정청이면 허가받고 세 번째 3일 전까지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 3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출입은 7일 전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 3일 전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수인 의무인데 정당한 사유가 없이 방해 거부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거부하게 되면 그것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것도 잡아놔야 돼요. 그리고 남의 땅에 들어갈 때는 공무원이면 신분증 가져가고 비행정청이면 허가증 가져가고 요구하면 제시해주고 끝으로 보상 의무자. 보상은 누가 하냐? 누구만 나오지 마라. 행위자 나오지 말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시설사업 시행자입니다. 시설사업 시행자. 그리고 타인토지 출입 허가. 타인토지 출입 허가. 글자는 허가지만 성질은 특허입니다. 특허. 남의 땅에 들어가서는 권리를 취득한다. 특허 처분입니다. 타인 토지 출입 허가의 본래 성격이 뭡니까 하면 특허다 이러고 잡아야지 허가다 그러면 안 돼요. 특허입니다. 그 다음 맨 밑에 3번 관계 서류 무료 열람 청구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 넘어가고 답 안 됩니다. 4번 이해관계는 주소 거소 불분명하면 송달에 가면서 공시할 수 있다. 답 안 돼요. 들어보면 기억만 남기면 돼요. 국공이 처분자 나오면 답이 돼요. 도시관계 결정고시가 있는 국공지로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관리에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면은 포인트입니다. 위반하면 다른 목적으로 매각 양도하면 무효냐 취소냐 물어보니까 당연 무효입니다. 무효. 자 문제입니다. 국계법령상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겁니다. 1번 같은 도 관할에 속해 있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시행자를 정하면서 같은 도 관할에 속한데요.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시행자를 정하면서 시장 군수 간의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지사가 정해줍니다. 1번은 맞네. 2번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될 경우 관계 시장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번 읽어봐요. 자 다시 읽어줄게요. 잘 들으세요.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관계 시장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자 읽어봐요. 아니 한번 다 읽어주고 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라고. 어떻게 읽을 거냐고. 읽어줬으니까 뭐라고 읽어야 돼요? 평소에 배운 대로만 하라니까 배운 대로만.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뭐라고 했어요? 이 법이나 타법의 규정이 없으면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단의 시장군수가 시행한다. 둘 이상 도시에 걸치면 협의해서 정해라. 안 되면 도의사가 정해주고 국장이 정해주고 거기까지가 원칙이요. 예외 국장, 도지사, 비행정청 어쩐다고요? 시행할 수 있다. 그 부분만 보라니까 그 부분만. 그러니까 2번을 딱 읽고 다시 읽으면 어떻게 읽어요? 도지사는 할 수 있다지. 중간 말에 현혹되지 말은 얘기요. 도지사는 할 수 있다. 그럼 맞는 거예요. 3번 시행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있다죠. 4번 도시관리계 결정 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도시관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 양도할 수 없다고. 5번 토지공사가 사업 시행자를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인 사유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받아야 한다. X죠. 왜 X입니까? 2분의 1이 아니고 누가?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가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자, 이러고 나오면 O인가 X인가 보세요. 민간이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 소유하고 토지 소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야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다시
잘 들어요.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잘 들어요. 민간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 면적 3분의 이상 소유하고 토지 소유 종수 2분의 이상 동의받아야 된다. OX요? 왜 또 혼자만 X라고 남들 다 오라고 그러는데? 온데 처음 민간이 시행자 지정 받으려면 민간이 시행자 지정 받으려면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만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가 있다고.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 문제를 그런 식으로 낼 수 있냐 이런 얘기요. 처음 문제가 민간이 시행자 지정 받으려면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그래서 오 이러고 나오면 우리는 뭐라 할 거예요? 이의 신청해야 하네요. 해야지. 뭐라고 해요? 민간이 누군데 민간이 누군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민간 이름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학원에서 수업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민간이라는 말 쓰지. 시험 문제에 있다 민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냐? 없다는 얘기요. 시험 문제에서는 법에 있는 말 써야지.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자, 국가, 지자체, 대인에 있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외의 자가. 근데 그거를 다 쓰면 지문이 있다만큼 길어진다는 얘기요. 이렇게 지문이 긴 것은 어른 표현으로 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지금 5번 이 지문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틀렸다는 게 틀렸다. 이게 어른 지문 쓰려면 보통 지문이 5줄, 6줄, 7줄 나온다고. 하나를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엉터리 시험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긴 게 앞전에 그런 얘기 안 했나요? 너대 면적은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못 들으면 말고요. 너대, 베란다, 발코니, 건축법. 이제 끝난 다음에 그러면 안 돼요. 너대, 베란다, 발코니 면적은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X. 그러면 너대, 베란다, 발코니 면적 바닥 면적에 제외한다. 포함한다. X. 제외한다. X. 왜 X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대 면적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너대 면적에서 너대에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곱하기 1.5를 뺀 나머지 부분은 포함한다. 그러면 지문이 너무 길잖아요, 이게. 지문이 너무 기니까 시험에서 뭐라고? 너대 면적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X. 틀렸다는데 뭐라 할 거예요? 너대 면적 바닥 면적에 제외한다. X. 틀렸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틀렸다는데. 제가 카페에다 문제 내면서 너대 면적은 잘 들어보세요. 너대 면적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진주 사는 나래라는 학생이 걔가 옛날 국어선생. 걔가 X 그러는 거요. 제가 물어봅니다. 왜 X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답했어요? 지문이 기니까. 그럼 그 친구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했다니까. 남들은 그 댓글 보고 지문이 기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그 친구는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지문이 너무 긴 것들은 절대 O로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문을 채워야 되는데 지문이 이따만큼 긴 것은 절대 O가 아니고 대충 써놓고 X로 나와요. 틀렸다는데 뭘 할 거예요? 틀렸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5번 같은 것들.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가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시험 문제에서는 절대 민간 시행자 그런 말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문이 너무 기니까 출제자가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확 줄여가지고 X 이러고 문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긴 것들은 그렇게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 틀린 것은 5번이고요. 테마 6번입니다. 미집행 시설구집 매수청구인데 미집행 시설구집 매수청구는 이 미집행 시설구집 시설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고 뭐가 없어요?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구도시계획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출발합니다. 대상 부지는 첫 번째 결정고시하고 몇 년요? 10년이 지나도 미설치인데 이 10년을 우리 시험에서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이 제도 나오고 단 한 번도 안 빼고 계속 냈으니까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 요즘은 가로 안에 지문이 잘 나와요. 10년이 지나서 설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설령 안 됐다 하더라도 실시계 인가가 있으면 매수 청구 못합니다. 실시계 인가에 상응하는 절차가 행해졌으면 매수 청구 못합니다. 가로를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지목은 대입니다. 대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도 같이 사가라요.
좌우지간 건축물이 있든 없든 떠나서 오직 지목은 됩니다. 대인 토지 소유자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자가 원칙입니다. 단 토지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시행자한테 할 수 있다. 이 법이나 저 법에서 이 시설의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가 정해져 있으면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 할 수 있다. 이때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 서로 다르면 설치 의무자에게 할 수 있다. 설치 의무자가 땅을 사야 되니까. 2번 매수 여부 결정인데 암기합시다. 매수 청구 받았으면 6개월 내 결정해서 알려주고 매수 결정 통보했으면 2년 내 매수해야 된다. 6개월, 2년 나오는 순간 답이니까 암기해야 돼요. 6개월 내 결정, 2년 내 매수해야 된다. 매수할 때 가격과 절차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저 법. 저 법이 뭐예요? 일반법을 찾으라고.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공치법. 절차는 공치법에 있다 이 얘기. 그 다음에 매수 대금 원칙은 현금. 예외 지자체만 국가 나오지 말라고요. 지자체만 채권 발행 지급할 수 있다. 채권 줄 수 있는 사유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두 번째 원치 않더라도 부재부동산 비업무 3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채권 발행 줄 수 있다. 첫 번째가 기억이 시험 문제 나오면 뭐라고 나오냐? 원할 때 이것보다도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시설 채권 발행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기억이 나올 때는 그러고 물어봐요.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채권 발행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니은을 보면 되지. 비업무용 3천만 원 초과하면 실효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니은이 시험 문제 나오면 뭐냐? 부재부당 소유자 3천만 원 초과되면 모든 금액을 채권 줄 수 있다. 틀렸어요. 작년 문제. 비업무용 토지 매수 대금이 2천만 원 초과되면 초과되는 거 채권 줄 수 있다. 2천이 아니고 3천이에요. 니은은 그런 식으로 함정 쓰고 기억은 의사에 반해서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하면 되고. 3번입니다. 채권의 상한기간은 이 지금 미집행 시설부지 매수 청구 출발이 몇 년이요? 10년. 짝을 맞춰야 되니까 채권의 상한기간도 10년 이내에서 절해. 채권의 이자는 좌우지간 이자를 누가 정하는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요. 어디서 나오든 간에. 그것도 모르면 간첩이에요. 간첩. 모든 채권의 이자를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지금 누가 발행했다? 지자체. 그러니까 뭐다? 조례. 해당 지자체 조례. 그 다음 채권의 발행 절차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저 법. 일반법을 찾아내라고. 국가가 발행했으면 국채법. 지자체가 발행했으면 지방재정법. 일반이 발행했으면 상법 이러고 찾아내야 돼요. 지자체가 발행했으니까 지방재정법. 사건보험이다.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든가 매수 결정 통지하고 2년 내 안 사면 허가 없이 섞지 말고 허가 받아 3층이 아닌 단독 3층이 아닌 1종근세 3층이 아닌 2종근세 공작물 할 수 있는데 2종근세는 다가 아니고 안마, 단람, 노래, 다중은 제외 허가 안 해줍니다. 그리고 3층 이하의 의미가 뭐라고요? 3층에는 전부 다 가설 건물이다. 가설 건물 그런 의미입니다. 전부 다 가설 6번입니다. 시설 결정 싫은데 1번 시설 결정 일몰제 때 되면 해 떨어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몰제 그러면 딱 이것은 두 개만 딱 적어요. 20년 다음 날. 20년이 지나 설치가 안 되면 20년 되는 다음 날 실효인데 하나 짚고 갑시다. 공법에서 실효가 나오면 효력 상실 실효 100% 다음 날. 실효고시 반드시 합니까?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실효고시는 반드시 한다. 실효고시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결정고시 한자만 실효고시 할 수 있다. 기억해야 돼요. 실효고시 안 하면 실효된다 안 된다? 다음 날 실효는 됐다. 그거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두 번째, 해제 권고에 의한 해제인데 자 1번 지자체장은 시설에 설치 필요성이 없어졌다든가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된 시설이 있으면 지방의회에 보고합니다. 보고받은 지방에는 90일 내 해제 권고합니다. 해제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1년 내 해제 결정 고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 군수는 해제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하면 해제 신청받은 도지사가 1년 내 해제 결정하고 고시도 도지사가 합니다. 다시 지자체장은 설치 필요가 없다. 10년이 된 설치가 안 됐다. 지방에 보고합니다. 지방에는 90일 내 해제 권고합니다.
해제 공급받은 지자체장은 이거 해제하면 안 됩니다. 해제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해제해서 안 된다는 사유를 소명하고 그래가지고 해제가 안 된 것들은 몇 년마다 2년마다 주기적으로 보고합니다. 다시 이 제도는 국장이 결정하고 이 시설을 국장이 결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를 했다. 국가가 결정하고 국가가 설치한 거요. 국장이 결정하고 중행장이 설치하기로 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쓰는 게 아닙니다. 국장이 결정하고 해양수산부장이 설치하기로 했는데 시장이 설치 필요성이 없네 이런 판단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묶어가지고 한 문제 필수로 봐야 되고 문제 1번입니다. 국회법령상 매수미자인 지자체가 매수청구받은 미집행 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매수할 때 옳은 겁니다. 옳은 것. 자, 문제에서 이미 지자체가 나왔고 지목이 대가 나왔어요. 1번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매수미자는 시설조건 발행 대금 지급할 수 있다. 이미 문제에서 지자체라는 전제를 달았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미자 그자가 누구라고요? 지자체. 시설조건 발행 대금 지급할 수 있다. 옵니까 했습니까? 오 그래야죠. 2번 매수 청구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매수 때문에 전부에 대해서 채권 발행 지급해야 된다? 안 되고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채권 발행 지급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3번 매수문자는 매수 청구받고 2년 내 매수부 결정 이래 반대고 6개월 내에 매수부 결정 그리고 매수하기로 했으면 2년 내에 사야 되고 4번 시설직권의 상환기간은 시설 상환기간 몇 년 이내? 10년 이내에서 절입니다. 10년 이내에서 절에 5번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은 뭐라고 해야 돼요? 공시법 매수 가격은 얼마 이러고 말하면 안 되고 이 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무슨 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수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고 해야 돼. 공시법 준용한다. 2번입니다. 시설결정 실효 등 옳은 것은 1번 시설결정이 고시된 토지의 시설에 대해서 고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거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의 효력을 잃는다. 10년은 또 너무 짧죠. 몇 년요? 20년. 2번 지방에는 시설결정 고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거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현황과 단계별 지표를 수립해야 된다. 좌우지가 문제풀이할 때 절대 수업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풀이할 때는 몰라도 우리는 내용 몰라도 답만 찾으면 돼요. 소같이 잡아요 못 잡아요? 잡아요. 뒷걸음 치다가 어떻게 잡긴 잡는 거예요. 문제풀이할 때는 자 2번을 딱 봤는데 2번이 긴가 민가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문제 풀 때는 머릿속으로 나는 네가 맞든가 말든가 나는 뭐한다? 답만 찾는다. 답만. 2번이 맞든가 말든가 모르면 통과. 3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 시설 해제 공급받는 시장으로서는 시설 해제란 도시별 결정을 국장에게 신청한다. 그러면 누가 삐지지? 누가? 도지사가. 누구한테 가지? 도지사한테 가야지. 4번 미집행 도시계 시설 결정 해제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고 1년 내 시설 결정 해제란 도시관리 결정을 해야 된다. 도지사는 신청받으면 몇 년 내에 결정한다? 1년 내. 얘는 맞습니까? 맞네요. 5번 시장으로서는 도시계 시설 결정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 고시한다. 아까 얘기했죠. 해제 고시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결정 고시 한자만 해제 고시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결정 고시 하니까 해제 고시 하지만 시장으로서는 결정 고시 못 하잖아요. 도지사한테 부탁하잖아요. 도지사가 해제 고시, 시장으로서는 해제 고시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고 2번은 자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누가? 지자체장이 누구한테? 지방의회한테 보고를 해야지. 왜 지방의회가 나서가지고 현황과 집행,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것은 지방의회가 나설 것이 아니고 지자체장이 10년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지방의회한테 보고를 해야지. 보고를. 지방에는 가만히 앉아있다고 보고만 받으라고 보고만 받고 며칠 내 90일 내 해제라 라고 말하면 된다고. 옳은 것은 4번입니다. 7번 지구단위입니다. 지구단위.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딱 두 가지가 딱 생각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 그리고 도시관리계 결정.
항상 답 나오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지구단위 계획 1안 그러면 일부 그리고 도시관리계 결정 두 가지가 함정이에요. 두 가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이제 일부인가 전문가 일부다. 도시관리계획이냐 기본계획이냐 도시관리계획이다. 그럼 1번 이제 지구단위 계획 지정인데 첫 번째 임의적 지정 대상 지정 끝맺음 지정할 수 있다. 국장, 시도, 시정수는 다음 적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1번 경미, 보시계, 거치, 방방특 문제가 용도지구 전부 일부 지정할 수 있다.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경관지구 전부에 지정할 수 있다. 미관지구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용도지구를 빨리 풀라고. 경미, 보시계, 거치, 방방특.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지금 평소에 저한테 수업 안 듣는 사람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저게 지금 수업을 하는 건지 약장사인지 솔직히 몰라요. 저도 그거 가만 다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은. 문제는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용도, 우리가 배울 때는 용도지구 전부 일부인데 시험 문제는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취락지구 전부 지정할 수 있다. 개발지능지구 일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니까 빨리 풀어놓으라는 얘기고. 경미, 보시계, 거치, 방방특. 야간반은 경미, 보시계, 거치, 방방특 이러고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주간반은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야간반은 경미, 여자입니까 여자? 보시계, 뭘 봐요? 거치. 근데 걔가 발음을 잘못해서 거추로 들었다고. 방방 뛴다 해서 방방특 했다고. 경미, 보시계, 거치, 방방특 했고.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 점점점 등 뭡니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일부, 정비구역의 전부 일부, 대리점사업지구,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전부 일부, 전부 일부 뭐요?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전부도 좋고 일부도 좋고. 그 다음 개발지역에서 해제, 시가 조정구역에서 해제. 읽을 때 그러고 읽어야 돼요. 개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시가 조정구역 해제된 지역, 도시지역공격 해제된 지역,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녹지가 주거사고 공업으로 변경되는 지역, 또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 보전이 개발로 바뀌는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 끝맺음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무적이죠. 지정하여야 한다. 하나, 둘, 셋, 하나. 정택 10년, 시공 30, 녹지가 주, 상, 공, 변경 30, 정택 10년. 암긴 했는데 정택 10년. 정택 10년이 뭐예요? 자, 정비구역 지정되고 10년 경과된 지역. 아니에요. 정비구역에서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10년 경과.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10년 경과. 시공 30 그러면 시가 조정구역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이상. 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이상. 녹지가 주거로 변경 30 이상. 녹지가 상업 변경 30만 이상. 녹지가 공업 변경 30만 이상. 줄일 때는 내용을 몇 번 읽고 무슨 말인지 알았을 때 줄여야지. 그러니까 정비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났다.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끝나고 10년 지났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정택 10년 그래야지. 처음부터 정택 10년 그러면 안 돼요. 문제가 나오면 못 풀어요.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줄여야 돼요. 의무적 지정 반드시 암기하시고. 세 번째, 도시적 밖에서 지정할 때는 하나, 둘, 셋인데 하나, 면적의 50 이상의 계획관리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추라. 자, 면적이 50이고 대령이 정하는 조건, 대령이 정하는 조건 하나, 둘, 셋, 넷. 하나, 나머지 지역은 생산관리, 보존관리일 것. 둘, 면적이 맞아야 되는데 아파트 연립의 건설이 포함되어 있으면 30만 이상, 포함이 안 돼 있으면 3만 이상. 거기까지. 아파트 연립의 건설이 포함된 경우로서 자연보전권이면 10만 이상. 아파트 연립의 건설이 포함되어서 초등학교 영유학부에서 교육적 동의받으면 10만 이상.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게 나온 적이 없으니까. 어디 가면 30만하고 3만까지만 하고. 아파트 연립의 건설이 포함되어 있으면 30만 이상. 포함이 안 돼 있으면 3만 이상. 거기까지. 세 번째, 기반시설 설치 공급이 가능할 것, 불가능할 것, 가능할 것. 환경경과 미관 해치 말 것, 해치지 말 것. 문화재 훼손으로 없을 것. 다 상식을 해야 되니까 1번, 2번만 잡아야죠. 대리인 정할 조건, 나머지는 생산관리, 보존관리 것. 면적이 아파트 연립 건설이 포함되어 있으면 30만 이상인 거, 안 돼 있으면 3만 이상. 그거 잡고.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로서 대리인 정하는 조건인데 개발진흥지구로서 대리인이 정하는 조건은 위에 2, 3, 4 같더라. 30만, 3만,
기반 설치 공급 가능. 환경경과 미관 해치 말고 문화재 훼손도 없어야 된다. 그것은 똑같이 갖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심업을 딱 하고 쫙 읊는 거예요. 주복특계, 삼복해생농, 관외, 주거, 복합,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주복특계 그랬으니까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야 되고 산복해생농 그러면 산업, 복합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위치해야 되고 관외 그러면 관광휴양이 도시적 외에 위치할 거 주복특계, 산복해생농, 관외 거기까지 암기하고 출제자가 아주 까다롭게 주복특계에서 이 복이 뭡니까? 삼복해생농 이 복이 뭡니까? 위의 복은 주복특계 앞에가 주가 있으니까 주거 기능이 포함된 복이고 밑에는 산복해생농이니까 산복이죠. 주거 기능이 포함되지 않는 복합이고 구분할 때는 주복특계는 앞에 주가 있으니까 주거 기능이 포함된 복합이다. 밑에 삼복해생농은 그 복합은 주거 기능이 포함되지 않는 복합이다. 그리고 그게 안 보이지만 세 번째 하나 있습니다.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 그러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규제를 지구 단위로 대체하려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한다. 그건 함정 쓸 내용이 아니니까 안 써놨어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는 3, 5 반드시 포함입니다. 3, 5. 3. 기반시설의 배치, 기반시설 규모. 5.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채관도, 최저한도.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단독 문제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포함한다. 기반시설 배치, 기반시설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채관도, 최저한도.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고. 자, 지구 단위 계획 실어 그러면 3년 다음 날이요.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하고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것이 안 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실어되고 실어것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해도 실어는 됐습니다.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표에서 이제 건축 완화인데 건축 제한이 완화인데 이 완화되는 게 총 10개 있어요. 암기해봤자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 완화가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건축과 관련된 기준 중에서 배운 것 중에서 안 나온 것만 찾아봤더니 첫 번째 뭐가 있고 대지 분할 제한이 안 나왔고 대지 제한의 공지도 안 나왔고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답 낼 수 있는 거 우리 반대로 간다고 반대로. 지구 단위 계획표에서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다 아닌 거. 대지 분할 제한. 그게 없으면 대지 제한 공지. 그게 없으면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그것 말고 또 다른 제한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완화범인데 도시적 안쪽에서는 얼마 완화하는가. 이거 도시적 안쪽은 내용이 엄청 많아요. 조건에 따라서 완화 비율이 다 달라져요.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안쪽은 폭이 안 되니까. 밖쪽. 도시적 밖에서는 완화할 수 있는 게 건폐율 150, 용적률 200입니다. 도시적 밖 그러면 도시적 밖에서 주로 지정하는 게 어딥니까 하면 계획관리적하고 개발진흥지구인데 계획관리 개발진흥지구는 둘 다 똑같이 건폐율은 얼마요? 40이고 용적률은 100입니다. 둘은 똑같아요. 계획관리적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이 둘 다 40이고 똑같아요. 용적률이 100이니까 여기에다 만약에 지구 단위를 수립한다 그러면 이거 얼마 완화해주고 150 얼마 완화해주고 200 그러면 건폐율 얼마 쓴다는 얘기고 60을 쓰고 용적률 얼마 쓴다 200을 쓴다 이러고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계산. 나중에 계산 문제 나오면 자 문제 1번입니다. 국계법령상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선입니다. 옳은 거 1번 칠학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없다. 칠학지구가 용도 지구죠.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2번 택지개발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적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옵니까 있습니까? X. 왜 X입니까? 10년. 다시 잘 보세요 이제. 택지개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다시. 그리고 괜히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잘 들어보고. 다시. 택지개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그러니까 5년을 10년 바꿨다고. 10년이 지난 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택 10년 암기 안 했습니까? 암기 하라니까. 정택 10년. 정택. 암기 해놓고 못 써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택 10년. 정택 10년 알려주고 다시 이제 마지막 게요. 판단 잘하고 대답하세요.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지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OX요? 방금 누가 X 그랬어요? 저 5년 그랬나요? 다시. 아 그냥 그걸 10년 바꿔놓고 5인가 X인가 풀어봐요.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X. 왜 X요? 이러고 나와야 돼요. 계획 수립이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계획 수립이 아니고 어떤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숫자만 열심히 보지 말라고. 두 군데가 틀렸다고. 3번 위락시설을 불허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는 중심 상업이라 하더라도 위락을 건축할 수 없다. 이러고 나오게 되면 위락을 불허하고 있는 지구 단위에서는 중심 상업이라도 위락을 건축할 수 없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뭔 말인지 몰라요. 고민하지 말고 어쩌라고. 패스하라고 패스. 어쩌라고. 답 찾으러 가라고. 답 찾으러. 나는 답만 찾으면 된다. 4번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일반죽을 준죽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이것도 모르면 넘어가라고. 5번 더지개발 사업에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된 걸 본다. 네, 이것도 모르겠는데 그럼 심각한 거예요 이제. OX요? 정신 좀 챙기라는 거예요. 봐봐요.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신도시 뭐라고요?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뭘 만들어줘요? 개발계획을 만들어주죠. 누가?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에 맞춰서 뭘 만들어야 돼요? 실시계획 만들어야죠. 실시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이 반드시 들어가야죠. 이렇게 가지고 실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인가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지정권자가 잘 만들었어라고 인가하고 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거 실시계획의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죠? 해야죠. 실시계획의 내용이 이렇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실시계획에 인가 고시가 나오면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고시 된 것으로 어쩐다? 본다. 실시계획에 고시가 있으면 뭐가 있는 걸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고시 된 걸로 보고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뭐가 작성되고 지구 단위 계획은 작성이 되고 실시계획을 만들면 지구 단위 계획은 만들어진 거고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도시관리계획은 결정 고시가 된 것이고. 봐봐요 5번. 맞습니까? 틀렸지.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 단위 계획은 작성이 됐어요. 작성이. 수립이 됐다고. 수립이. 실시계획을 뭐 해야? 고시해야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봐봐요. 개발법에 있는 내용이 국토계획법 와가지고 문제가 나온다고. 이거 지금 배운 지 우리 12시간 났다. 어제 했으니까 어제.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 단위 계획은 작성.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지구 단위 계획은 결정 고시. 연결시키라고 연결. 자, 5번 틀렸죠? 4번.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일반 주거를 준주거로 변경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포인트 14페이지에 지구 단위 계획 내용 1번을 빨리 읽어요. 빨리 1번 설명일 테니까 1번을 빨리 읽어보고 뭡니까? 용도, 지역, 지구를 대령이나 절에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분화로 변경한다. 그 1번 지문이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1번에 4번처럼 나온다고. 4번처럼. 좀 어렵죠? 지구 단위 계획 내용 1번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1번이 뭐라고요? 지역 지구를 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분화로 변경한다. 그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러고 안 나오고 뭐처럼 나온다고? 4번 지문처럼 지구 단위 계획에서 일반주를 준주로 변경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4번이 5의 X예요. 이거를 해석해서 푼다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평소에 연습을 어떻게 해놨냐. 평소에 연습을. 용도, 지역은 어떻게 쓰라고요? 자, 법률. 그 다음 뭐예요? 대령. 법률에서 뭐라고요? 도, 관, 농, 자. 법률은 도, 관, 농, 자. 도는 뭐라고요? 주, 상, 공, 노.
얘는 뭐라고요? 개, 생, 보. 여기가 뭐라고요? 법률이요. 법률. 여기까지 뭐라고? 법률. 대령은 얘부터 대령 넣으면 대령이 뭐라고? 1, 2, 3 그리고 준주거. 중심, 일반, 유통, 권리. 전용거, 일반거, 중공어. 보, 생, 자. 이러고 쓰는 거예요. 법률은 밑으로, 대령은 옆으로. 평소에 이 연습을 했어야 얘를 딱 보고 1점 만에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용도, 지구는 아까 어떻게 암기했다고요? 용도, 지구는 누구한테? 경미한테, 미경이한테? 올해까지는 경미예요. 내년 가면 미경이요. 자, 뭐라고요? 경미, 어쩌게, 보시게, 뭘 보게, 거치, 어쩐다, 방방 뛴다, 방방특. 여기까지 법률. 대령에서는 자, 뭡니까?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간경관, 차수시. 미관으로 중력일, 역중생, 학공, 항공, 주산, 관복특, 고, 저, 자, 집, 시, 자. 이거는 대령이에요. 대령. 그러면 1번이 문제에 나오면 무슨 얘기냐? 이게 경관이 미관으로 가는 것은 법률에 있는 지구가 바뀌는 거예요. 자연경관이 수변경관 가는 것은 대령에 있는 지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구 단위 계획으로 법률에 있는 걸 바꿀 수는 없어요. 지구 단위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구를 변경할 때 법률에 있는 건 변경 못 한다고. 근데 대령에 있는 거는 지구 단위로 바꿀 수가 있다고. 자연경관을 수변경관 바꾼다. 이거는 가능하다고. 근데 경관을 미관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2에서 푼다는 게 시간 내 안 되니까 그냥 상하냐 좌우냐 이거를 잡으라고. 법률은 밑으로 쓰니까 상하 변경은 안 되고 대령은 옆으로 쓰니까 좌우 변경은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러고 우리가 썼어야 되거든요. 평소에 나는 경미, 보시개, 거치 이러고 쓴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밑으로 쓰라고 얘기한 거예요. 법률은 밑으로, 대령은 옆으로. 똑같아요. 여기까지 뭐라고요? 법률이니까 지구 단위로는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지구 단위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구 단위로 일종 일반적으로 이종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좌우 변경은 대령이니까 지구 단위로 할 수가 있고 상하 변경은 법률이니까 안 되고.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 4번 지문을 보고 무슨 말인 줄 알면 1초 만에 푼다는 얘기예요. 이게 좌우인지 상한지. 일반 주거가 준주거 가면 일반 주거는 얘들 일반 주거가 뭐가 있어요? 준주거 좌우가 되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있다. 있다는데 없다 했으니까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좌우 변경할 수가 있다요. 있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뭐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의 5번을 빨리 읽어봐요.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의 5번을 빨리 읽으면 5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첫 문제가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러고 안 나오고 용도 제한을 쓸 때 뭐라 쓴다? 3번처럼 만든다고. 3번처럼 이제 3번처럼. 자, 봐요. 여기가 무슨 적이요? 중심상업. 중심상업에는 상식으로. 자, 법에서 중심상업 지역은 판매 시설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안해하지 말고 판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4번 들으세요.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지금 뭐요? 중심상업이요. 중심상업인데 자 여기 있다가 여기에 지구단 이만큼 지구단이 들어가요. 지구단이 들어가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 안에 용도 제한은 지구단위로 따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번에 판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했다고. 그러면 이 땅은 현대 중심상업지역이면서 뭐가 붙었어요? 지구단위. 그러면 이 중심상업에는 판매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지구단위 안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과연 중심상업인 이 지구단위 여기에서는 판매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지역하고 지구단위가 둘이 지금 붙었잖아요. 충돌됐잖아요. 누구를 따를 거냐 이런 얘기요. 간단하게 누가 세냐 이런 얘기요. 누가 세요? 얘가 세요. 용도 지역에 의한 제한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 제일 먼저 뭐가? 지역이 바탕가니까. 지역에 있는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얘가 일반적인 제한이야. 일반적인 것은 항상 누구 만나면 밀려요? 특별한 거 만나면 무조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용도 지역인데 그 위에 지구가 딱 들어오면 지구가 우선하는 거예요. 얘가 특별하니까.
구역이 들어오면 구역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 지구 단위, 얘가 우선해요. 좌우지간 지구 단위 만나면 지구 단위가 최고 특별, 최고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한은 뭘 한다? 지구 단위다, 지구 단위. 근데 여기서 얘기합니다. 자, 지구 단위에서 이번에 뭐가 안 된다? 위락이 안 된다. 설령 여기는 중심 상업이라 하더라도 위락은 안 된다. 문제를 3번쯤 이렇게 말을 싹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락 시설을 불허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도에서는 중심 상업이라 하더라도 위락 시설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네가 오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 1번에서부터 8번까지 몇 번 읽어보고 함정은 1번하고 5번에 있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읽어볼 때 1번 용도 지역지구를 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분 변경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상하 변경은 안 되고 좌우 변경은 된다. 그 생각을 해주고 5번 읽을 때 일단 5번은 기본 암기했잖아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럼 얘는 용도 제한 그러고 안 나오고 말을 바꾸더라. 우리 시험에서는 살짝 바꿔가지고 위락을 금지하고 있는 지구 단위는 상업이라 하더라도 위락이 안 된다. 즉 지구 단위가 우선한다. 이렇게 말 바꾼다. 그러고 알고 준비를 좀 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8번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 자, 잠시 쉽시다.